김동인의 태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일단 제목의 의미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김동인의 작품 세계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자, 태형 뭔지 알아? 맞아. 어디를 맞아? 궁뎅이를 맞는다고, 궁뎅이를. 자, 근데 태형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 떠올리는 태형이라고 하면 야, 엎드려.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도 아니긴 하죠. 이제 나 고등학교 때는 뭐 하면은 맨날 불려나가지고 일단 엎드리래. 일단 엎드리고 이제 이상한 그 죽도 같은 걸로 팡, 팡 하는, 이 정도로 우린 태형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죠. 이제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진 때까지 남아있었던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곤장, 진짜 곤장, 진짜 이 밥주걱 한 100배 늘려놓은 그 크기 있죠. 그 크기인데 그냥 때리기도 하지만 고통을 극대화시키기에 어떻게 때리는 줄도 알아? 사람 바지를 적셔. 물을 이렇게 쫙 뿌린다고. 그래서 이제 살결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정도까지 이제 물을 쫙 한 다음에 쫙 때린다고. 진짜 아프대. 이게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한 대를 맞아도 이제 엉덩이의 근육 조직이 다 괴사할 정도로 엉덩이가 그냥 터지는 거야. 너네 엉덩이가 없다고 생각해봐. 못 산다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태형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자, 이 제목에 나오는 태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태형이 맞습니다. 자, 요걸 떠올리라고. 아, 태형이 뭘까? 엉덩이 맞는 거겠지. 요 정도를 떠올린 다음에 자, 우리는 작품에 대한 준거를 한번 습득을 해볼 겁니다. 자, 요 소설을 볼 때는 웬만하면 문제 유형을 굳이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내가 가나처럼 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문에 나오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풀면 효율적일까를 보기 위해서 잠깐 봤던 거고. 자, 그럼 우리 바로 어디로 가요? 54쪽에 4번을 가세요. 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자, 이 태형의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먼저 3.1운동 직후에라고 하는데 시대적 배경이 나오네. 자, 3.1운동 직후. 자, 참고로 이 김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3.1운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실제로 감옥에 투옥됐던 그 경험을 태형이라고 하는 소설로 쓴 거거든. 자, 이건 이제 배경지식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감옥 안을 묘사했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자,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은 감옥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옥중기의 일절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자, 이 작품은 일제에 맞서 3.1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로 가득 찬 비좁은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자,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감방 안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존엄성 상실의 비극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여기 밑줄. 자, 여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왜 갇혔니? 3.1운동이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운동을 하다가 갇혔는데, 자, 거기 갇힌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할 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 본성이 나오거나 힘들면 사람이 변해. 자, 그래서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요걸 이제 세 글자로 하면은 이기심이겠죠. 자,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기심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비도덕성,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지. 자, 이를 통해 작가는 환경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도 고발하는 기능을 하는 작품이래.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한 건 요 정도예요. 아, 3.1운동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쓰였구나.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자, 여기까지 인간성의 상실. 자, 요 정도까지를 이제 주된 키워드로 한번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작품을 읽으면 이 작품의 내용이 다르게 읽히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제목이 태형이라고 했으니까 감옥 속에서 이루어진 태형이라고 하는 이 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자, 볼까요? 덥다.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자,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마치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안을 무르녹인다. 자, 한 저녁에서 밤쯤 되는 시간적 배경으로 보여. 자, 그리고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 자, 이걸 우리가 보기를 읽지 않고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방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감옥이라고 알 것 같아. 그죠? 자, 이 방에 처음에는 20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 28사람이
자, 되었대요. 늘었네. 그리고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해서 34사람이 되었을 때. 자, 그리고 41사람이 된 때는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웠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방이 평수가 한 5평이 남짓 안 된다는 거지. 자, 어느 정도 넓일 것 같아? 어느 정도 넓일까? 5평이면. 우리 이 강의실 너비입니다. 이 강의실 너비. 이 강의실 너비에 몇 사람 있다고? 41사람이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근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도 41명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졸라 더워. 졸라 더운데 감옥이잖아. 에어컨 있어? 없지. 그리고 날씨상 무더운 여름 같아. 사람 진짜 죽어요. 진짜 이런 극한의 상황인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혀를 채웠다.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그침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자, 한참 동안에 땀에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일단 호칭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설은 그런 문제가 나오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시점은 분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작가가 본인이 3.1운동 직후 감옥에 투옥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라고 하니까 자, 이 나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된 감옥 속 상황을 통해 자, 이 나는 자, 1인칭 시점에 자, 본인의 일을 다루고 있는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자,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래? 자,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자, 지옥이었다. 어디가? 자,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을 인식하는 바는 자, 마치 여기가 자, 생지옥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만큼 이제 극한의 상황임을 드러내는 것 같아. 자,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앉아있다. 자,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퉁퉁 부은 지퍼런 얼굴에 이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다.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자,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2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고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쏜다. 자,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 사람,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 제가 벌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욕으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자결도 자유도 사랑스러운 아내 아들이며 부모도 없대. 자, 이 독립을 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조차도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야, 이래 덥잖아. 응? 찬물 한 잔만 딱 마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치? 자,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 뒤에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나 이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간절하게 원한대. 자, 여기서 장면이 하나 끊어지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봐봐. 나를 비롯한 깜빵 사람들은 공판 갈 날을 기다린대. 공판은 이제 본인의 죄명으로 재판이 열릴 때 거기에 가는 거죠. 왜? 이 5평 남짓에 무더운 여름에 41명 다닥다닥 붙어있는 여기서 잠깐 나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재판받으러 나가는 게 좋대요. 자, 근데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자, 여기 동그라미. 자,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라고 합니다. 나만 등장한 줄 알았는데, 자,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네요. 영원, 자, 영감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중략 부분 앞까지 제목인 태형과 관련된 언급이 있던가? 아니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판결은 어찌 되었소? 라고 하니까 영감 대답이 없어요. 자, 그의 입은 바늘로 호람해지는 않았나? 자,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 90도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야? 태형 90대 맞는 형을 받은 거야. 받은 게 아니라 판결이 그렇게 내려진 거지. 야, 봐봐. 영원 영감이잖아. 우리 영감이면 대충 한 몇 살쯤 될까? 60은 넘었겠죠? 60은 넘었는데, 곤장 90대를 맞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니? 무조건 죽어, 무조건. 이제 저기 이제 서준이 갖다 대놓고 야 곤장 90대만 맞고 와라라고 하면은 없어.
그 다음이 없어. 죽어 있어, 이미. 응? 자, 그래서 지금 90도랍니다라고 하니까 잘 됐구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진짜 곧 죽을 사람한테 할 말이냐고. 아니지. 자,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난 언제나. 이 무슨 말이야? 이 지금 있는 감옥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태형을 맞더라도 밖에 나가는 게 더 좋은 일 아니냐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뭐래? 자, 여보 잘 되시오? 뭐이 잘 된단 말이오? 나이 70줄에 들어가서 태 맞으면 아이고 말하기도 싫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난 아직 죽기 싫어. 공소했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 영감은 지금 이제 태형, 자, 90대를 맞을 위기인데, 자, 1차 판결이 그렇다는 거지. 자, 우리도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하죠? 항소상고를 하지. 자, 그 의미가 공소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공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제 태형 90대를 맞지 않으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겠죠. 맞아? 자, 그래서 공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 감옥으로 복귀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뭐보다? 죽는 것보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41명에서 40명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면 다시 41명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응? 자, 그래서 뭐래요? 자,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자,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않았다. 자, 여보, 시끄러웠어. 노망했어? 당신은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자, 이 방 40여인이 당신 하나만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자,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있으면 뭘 해? 여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니은의 대사를 한번 봐봐. 자, 이 니은의 대사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나한테 뭐래요? 자, 너 하나만 나가면 우리가 자리가 넓어지는데. 근데 얘 하나가 나가면 뭐라? 얘 죽는다고.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감옥 속에서 찌는 더위를 참아내는 것보다 사람 하나 죽는 게 더 덜한 일인 거지. 자, 이게 니은에서 말하는 뭐다?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인 거지. 자, 보기를 항상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봅니다.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였다. 자, 여기에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여기에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대요.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알라는 거지. 자,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했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러 가지 폄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자,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뭘 덮어? 어둠으로 덮인다는 거겠지. 맞아? 자,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람해지지 않았나. 자,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이 무슨 말이에요? 공소를 취하하면 판결대로 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이 말을 누가 해요? 내가 영감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지금 공소 취하라고 강요 같은 회유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영감은 또 먹먹하다. 자,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나를 다시 찾았다. 노역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년코 다 죽었으다.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뭘 하겠소. 취하게 해주소. 진작 그럴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자,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말하며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라고 하죠. 자, 사람이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기쁨의 눈이 있다는 건, 자,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여러 장면들을 통해 형상화시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깊게는 아니고, 자, 꼼꼼하게 감상을 끝낸 이후에,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순서대로 털어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래. 자, 1번,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 우리 요 장면들을 쭉 읽었을 때 사실 전개되는 장면은 하나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사건의 병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뤄야 돼. 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2번, 인물 간의 대화는 있죠. 자, 근데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 자, 보통 분열된 자의식은 뭐 쉽게 씌어진 시, 거울처럼 나를 둘로 나눠야 돼요. 자, 이거 아마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한번 배워봤을까?
수능 특강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보여지는 나와 이제 바라보는 난가 그게 너넨가 아닌가 하여튼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던 지문들 같은데 자 어쨌든 나를 둘로 나누는 장면이 있어야 돼. 그렇진 않죠. 자 보통 자기 성찰의 시나 소설 등의 이런 장면들이 있을 텐데 딱히 보기 어렵네. 자 3번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직접 서술한다. 이거 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 아니야? 자, 우리가 미리서부터 자, 이렇게 분석을 했던 내용이 여기서 적중을 하죠. 자, 그러면 요 1번의 답은 답으로 3번으로 가셔도 좋다고. 자, 그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래. 자, 기억이 뭐죠? 자, 기억이 지옥이래. 자, 조아 터진 이 이제 힘든 감옥 속이고요. 자, 니은은 뭐래? 자, 여보 시끄럽소 노방했소라고 하는 이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이 되는데, 자, 1번 볼래? 기억과 같은 상황은 특정 인물이 니은과 같은 반응을 하는 원인이래. 자, 감옥 속이 너무 힘드니까 니은처럼 이제 인간성이 상실된 반응을 이제 발화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 근거, 틀렸다 할 근거가 딱히 없으면, 자, 답에 가장 가까운 게 맞아요. 자, 1번 골라주고 넘어가도 되지만, 혹시나 이제 의심이 된다면, 자, 나머지 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그럼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A에 대한 설명이래. 자, A 뭐죠? 자, 대동강 빛과 하늘은,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자, 대동강 빛이면, 이제 되게 푸르거나, 아니면 이제, 한 검따쯤 되겠죠. 물이 많으면 그래. 자, 근데 그 앞에 우리는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라고 하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생각해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 인물의 자발적 각성을 촉진했다면, 이 사람은 개과천선에서 공소를 취하라는 말을 안 했을 거야. 자, 1번 아니겠지. 자, 2번.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서술자의 부정적 감정을 형성한다? 아니지. 자, 3번. 청명한 하늘을 묘사해 이와 대비되는 암울한 감방의 분위기를 부각한다. 자, 요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청명한 하늘이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애초에 밤이잖아. 자, 밤의 하늘은 청명하진 않겠죠. 자, 4번. 표면적으로는 밤의 이미지. 오케이. 자, 이면적으로는 감방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 요거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보기는 아까 우리 지문을 읽기 전에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자, 또 한번 읽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1번부터. 자,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여름날 5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41사람이 갇힌 상황을 통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극한 환경을 조성한 일제의 잔혹함이다. 보기 가장 마지막 줄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자, 2번. 깜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냉수한 모금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자, 극한 환경에 내몰린 인간이 겪는 존엄성 상실의 비극이래. 자, 아까 우리 냉수 하나에는 나라도 팔 수 있고 가족도 팔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묘사가 돼 있었죠. 자, 2번도 괜찮네. 자, 3번. 영감이 공소를 취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었죠? 태형을 받으러 가야 돼. 그지? 자, 이것을 통해 생존 본능을 억누르는 극한 상황에 맞서서 상실된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아니지. 이 사람 태형 맞으러 가서 죽으면 존엄성은 상실된 채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이거는 반대 회복이죠. 존엄성이 오히려 상실되는 상황이니까 자, 답은 3번이라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소설이라고 뭐 순서를 달리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자, 문제 구성에 따라서는 대개 소설은 순서대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전제는 뭐다? 이 작품에 대한 지문 감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자, 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특히 이제 모의고사의 경과가 조금 안 좋으시거나 이제 특히 1, 2학년들 중에 시간 내 못 푸시는 분 있죠. 진짜 100이면 100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 계속 지문이랑 문제를 왔다 갔다 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한다는 건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감상 영역이 좀 필요해. 그거 계속 습관 들이세요, 앞으로. 자, 그래서